안녕하세요. 정유림입니다. 오늘은 소중한 한의원의 김미선 원장님 모시고 습관성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우선 습관성 유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다고 방금 말씀도 드렸는데 이 습관성 유산 어떤 건가요? 습관성, 이건 뭘까요?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걸 습관성이라 하잖아요. 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유산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20주 이전에 3회 이상 일어난 것을 습관성 유산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 생식의학회에선 2회 이상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습관성 유산으로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회 이상이 될 경우에는 검사도 해야 되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합니다. 그럼 이 습관성 유산이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요? 습관성 유산의 원인은 유전적 원인, 즉 DNA의 이상이라든가 또는 해부학적 이상, 정상적이지 않는 자궁, 선천적 기형이라든가 경부 무력증 또는 근종, 내막 유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면역학적 이상, 항인지질 항체 이상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검사상으로도 나타나지 않는 원인 불명 습관성 유산 환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유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이 약간 애매모호한 건데도 습관성 유산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 습관성 유산 치료 가능한가요? 그럼요. 반복 유산 검사를 통해서 면역학 이상인지 또는 자궁의 이상인지 어떤 원인을 따른 각각의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면역학 이상일 경우는 면역 글로불린이라든가 인트라리피드 치료를 하고 항인지질 항체의 이상일 경우에는 헤파린 등의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전적인 원인, 즉 엄마나 아빠의 유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유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배제한 배아를 이식하는 요법을 쓰기도 합니다. 즉 시험관 이식 시에 배아를 이식하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착상전 유전자 검사라고 하거든요. 이 검사를 통해서 정상인 배아를 이식하는 요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방치료로는 임신을 계획하기 전 3, 4개월 정도 전에 몸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임신을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유산됐던 그 주수에 플러스 1주까지 반복유산 한약을 먹었더니 임신 유지율이 80에서 100%나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치료, 아까 양방치료, 한방치료 외에 TLC요법이라는 치료법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임신하고 나서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아빠하고 우리 임산부한테 네, 괜찮아 하는 요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괜찮다고 아이도 건강하고 지금 상태가 아주 좋다라고 이 말로 위로를 했더니 임신율이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몸이 건강하게 하는 한방치료, 그러니까 임신 전 한방치료, 그리고 검사에 따른 각각에 대한 양방치료, 그리고 심리치료가 임신 유지율을 높여줄 것입니다. 역시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좀 용기도 북돋아주고 맞아요. 이런 게 다 있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치료가 그리고 또 말 한마디가 임신 유지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 놀랍죠. 네, 그러면 습관성 유산의 위험 요인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들 중에 자궁 자체의 모양의 이상, 그리고 유전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임신에 가장 관여되는 중요한 인자는 나이입니다. 나이요? 네. 나이. 우리가 40세 이상이 되면 급격히 유산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때는 몸 관리를 좀 하고 임신 준비를 통해서 아이를 갖는다면 조금 더 유산율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세 네, 40세 이상부터는 조금 위험하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습관성 유산이 여성한테만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건지?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자에 염증이 있거나
또는 정자의 DNA가 깨져 있을 경우에도 유산율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어떤 연구를 봤더니 원인 불명 습관성 유산자인 부부들을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인 불명이라는 건 엄마도 아빠에도 아무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계속적인 반복적인 유산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정자 검사는 사실은 정액의 상태, 정자의 수, 그 다음에 활동성 이런 것들 모양을 검사를 한다면 정액 안에 있는 DNA를 검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원인 불명 습관성 유산의 부부들을 정자를 채취해서 그 안에 DNA를 검사를 해봤더니 깨져 있던 경우가 많이 발견됐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의 그 정자의 DNA가 깨지기 시작한 거는 37살부터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몸 관리를 내가 37살이 좀 넘었어요. 그러면 몸 관리를 조금 더 집중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분명히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 같아요. 이 질문은. 네. 그러면 습관성 유산의 발생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자연유산의 첫 발생 빈도는 첫 회에는 15%, 두 번째는 2.3%, 세 번 연속하는 확률은 0.34%입니다. 그만큼 계속적으로 반복할 확률은 그만큼 낮다는 거고, 반복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복한 유산자들의 다음 유산율은 분명히 많이 증가했다는 걸 여러 연구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성 유산자들은 조금 더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습관성 유산의 생활 개선이 필요하잖아요. 같이 겸하면 좋으니까 생활 개선 요법으로 뭐가 있을지. 저희가 습관성 유산 환자분만의 특별한 관리라기보다는 임신율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라이프 스타일이 모두 동원됩니다. 금연, 금주, 그리고 저녁에 빨리 자기, 적당한 운동,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맛있는 음식, 지중해 음식을 먹는 거, 이런 모든 것도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 또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자체로도 임신율이 떨어졌다는 연구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TLC 요법만 가지고도 우리가 마음이 안정화되면 유산율이 떨어졌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리고 고령 임신일 경우에 유산율이 굉장히 증가하잖아요. 그쵸. 임신 준비 전 3개월 정도에 몸 관리를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조정했더니 유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연구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건강하면 유산율이 떨어지고 마음이 안정되면 유산율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 습관성 유산 판정이 혹시 받게 되면 임신 시도를 조금 중단을 해야 되나? 아니요. 그거는 세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모요? 네. 보통이다. 네. 애매모호하죠. 네라고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반복 유산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반복 유산 검사를 하는 것이 좋고요. 반복 유산 검사상 나온 거에 대한 치료도 따라야겠죠. 물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면역 글로불린이라든가 항인지질 항체라든가 또는 착상전 유전자 검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그렇게까지 임신 유지율을 높여주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그 조금이라도 유지를 높여줘야 되니 치료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방치료도 임신을 계획하기 전 3, 4개월 정도는 몸 관리를 하면서 임신 유지율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또한 내가 스트레스 정도가 많이 높다면 운동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남편의 그리고 서로의 부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서 스트레스 정도도 낮춰주는 것이 유산율을 떨어뜨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로는 말고 검사도 하고 3, 4개월 정도 몸 관리를 하고 몸 관리를 하고 건강해졌을 때 임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모입니다. 네, 계속해서 너무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서 그럼 이렇게 습관성 유산 또 반복 유산을 하고 계시는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고 믿습니다.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선은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좀 안정화시키면서 임신 준비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임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출산이라는 목표로 좀 더 멀리 본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히 모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유산이 반복되는 건 단지 내가 상실감을만 쌓이는 게 아니라 유산이 반복될수록 관절염의 수치가 높아졌다는 건 엄마에게도 면역체의 교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신과 출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엄마의 건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행복해지면 곧 그게 출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이 우리 습관성 유산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께 큰 위로와 또 힘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유용한 말씀 주신 소중한 한의원의 김미성 원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팁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